여러분 안녕하세요. 혹시 고혈압 약을 드시고 계신가요? 그런데 약만 먹으면 다 괜찮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닙니다. 약만 먹는다고 해서 고혈압이 관리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 중에 90%가 모르는 사실이 있습니다. 혈압약을 먹어도 혈압이 안 떨어지는 이유, 혈압을 재는 시간에 따라 수치가 달라지는 이유, 음식을 조금만 바꿔도 약을 줄일 수 있는 방법, 이 모든 것을 오늘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꼭 들어주세요. 콘텐츠 개요. 안녕하세요. 인생 100세 건강 라디오입니다. 오늘은 고혈압 관리법을 완전히 정복하겠습니다. 먼저 놀라운 통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60대 이상 어르신 중 절반 이상이 고혈압 환자입니다. 정확히는 65세 이상의 60%가 고혈압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제대로 관리하는 사람은 절반도 안 됩니다. 약을 먹어도 혈압이 조절 안 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그 이유를 명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다룰 내용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혈압 제대로 재는 방법. 아침에 재야 할까요? 저녁에 재야 할까요? 식사 전에 재야 할까요? 식사 후에 재야 할까요? 이것만 제대로 알아도 혈압 관리가 쉬워집니다. 두 번째, 혈압약 먹는 시간. 아침에 먹어야 할까요? 저녁에 먹어야 할까요? 식전에 먹어야 할까요? 식후에 먹어야 할까요? 이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세 번째, 혈압을 낮추는 음식과 올리는 음식. 염분만 줄이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네 번째, 혈압에 좋은 운동과 나쁜 운동. 운동은 다 좋은 거 아니냐고요? 아닙니다. 고혈압 환자에게는 위험한 운동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 혈압약을 줄이는 방법. 평생 약을 먹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생활 습관을 바꾸면 약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심지어 끊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하나씩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핵심 포인트, 혈압 제대로 재는 방법. 혈압 측정의 중요성. 첫 번째, 혈압을 제대로 재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혈압을 잴 때 어떻게 재시나요? 병원 가서 재고, 집에서 가끔 재고, 이렇게 하시나요? 이것은 잘못된 방법입니다. 혈압은 언제, 어떻게 재느냐에 따라 수치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앉아서 재는 것과 서서 재는 것이 다릅니다. 아침에 재는 것과 저녁에 재는 것이 다릅니다. 식사 전과 식사 후가 다릅니다. 화장실 다녀온 직후와 한참 후가 다릅니다. 그래서 정확한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혈압 재는 올바른 방법. 자, 제대로 재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아침에 일어나서 30분 이내에 재세요. 화장실 다녀온 후가 좋습니다. 아침 혈압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뇌졸중과 심근경색은 주로 아침에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둘째, 식사하기 전에 재세요. 밥을 먹으면 혈압이 올라갑니다. 공복 상태의 혈압이 진짜 혈압입니다. 셋째, 약을 먹기 전에 재세요. 약을 먹고 나면 혈압이 떨어집니다. 약 먹기 전 혈압을 알아야 약 효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넷째, 5분 이상 안정을 취한 후에 재세요. 막 움직이고 나서 바로 재면 안 됩니다. 의자에 앉아서 5분 정도 쉬세요. 그 다음에 재세요. 다섯째, 팔 위치를 심장 높이에 맞추세요. 팔을 심장보다 낮게 하면 혈압이 높게 나옵니다. 팔을 심장보다 높게 하면 혈압이 낮게 나옵니다. 테이블에 팔을 올려놓고 편안한 자세로 재세요. 여섯째, 두 번 재서 평균을 내세요. 한 번만 재면 정확하지 않습니다. 1분 간격으로 두 번 재세요. 두 수치의 평균이 진짜 혈압입니다. 언제 재야 하나요? 그럼 언제 재는 게 좋을까요? 가장 좋은 시간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침 혈압은 일어나서 30분 이내입니다. 세수하기 전, 밥 먹기 전, 약 먹기 전입니다. 이때가 진짜 혈압입니다. 저녁 혈압은 자기 전 30분 전입니다. 저녁 식사 후 2시간 이상 지나서 재세요. 약효가 떨어지는 시간대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재세요. 오늘은 아침 7시, 내일은 아침 9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재야 정확합니다. 일주일에 최소 5번은 재세요. 한 달에 한두 번 재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꾸준히 재야 합니다. 혈압 수치 기록하는 법. 재기만 하면 뭐 합니까? 기록을 해야 합니다. 혈압 수첩을 하나 마련하세요. 요즘은 스마트폰 앱도 있습니다.
날짜, 시간, 수축기 혈압, 이완기 혈압을 적으세요. 그날 특이사항도 적으세요. 잠을 못 잤다, 술을 마셨다, 스트레스를 받았다. 이런 것들을 함께 적어두세요. 병원 갈 때 이 기록을 가져가세요. 의사 선생님이 보시고 약을 조절하십니다. 일주일에 한 번 평균을 내보세요. 혈압은 날마다 다릅니다. 일주일 평균이 120, 80 이하면 좋습니다. 130, 85 이상이면 조절이 안 되는 겁니다. 가정 혈압과 병원 혈압의 차이. 집에서 잰 혈압과 병원에서 잰 혈압이 다릅니다. 왜 그럴까요? 백의 고혈압이라는 게 있습니다. 병원만 가면 긴장해서 혈압이 올라가는 겁니다. 집에서는 120, 80인데 병원에서는 140, 92 나옵니다. 반대로 가면 고혈압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병원에서는 정상인데 집에서 재면 높게 나옵니다. 이게 더 위험합니다. 모르고 지나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재는 혈압이 더 정확합니다. 의사들도 요즘은 가정 혈압을 더 중요하게 봅니다. 중간 정리 좋아요 유도. 자, 여기까지 첫 번째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혈압 제대로 재는 방법.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30분 이내에 재세요. 화장실 다녀온 후, 식사 전, 약 먹기 전입니다. 5분 이상 안정을 취하고 재세요. 팔을 심장 높이에 맞추세요. 두 번 재서 평균을 내세요. 매일 같은 시간에 재고 기록하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주변 고혈압 환자분들께 꼭 공유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두 번째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핵심 포인트, 혈압약 먹는 시간. 약 먹는 시간이 중요한 이유. 두 번째, 혈압약 먹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혈압약 언제 드시나요? 아침에 드시나요? 저녁에 드시나요? 식전에 드시나요? 식후에 드시나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같은 약이라도 언제 먹느냐에 따라 효과가 완전히 다릅니다. 최근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혈압약을 저녁에 먹으면 심혈관 질환 위험이 45% 줄어든답니다. 놀라운 결과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몸의 혈압은 하루 종일 변합니다. 이것을 혈압의 일주기 리듬이라고 합니다. 보통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에 혈압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이때를 혈압 상승기라고 합니다. 뇌졸중과 심근경색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시간대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대를 조절하는 게 중요합니다. 아침에 약을 먹는 경우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침에 약을 먹습니다. 아침 식사 후에 드시죠. 이게 나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최선도 아닙니다. 아침에 약을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약효가 낮 동안 최고조에 달합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사이에 혈압이 가장 낮아집니다. 하지만 새벽 시간대는 커버가 안 됩니다. 약효가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새벽에 혈압이 높아집니다. 이때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이 올 수 있습니다. 물론 아침 먹는 약도 효과는 있습니다. 하지만 더 좋은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저녁에 약을 먹는 경우 최근 연구들은 저녁 복용을 권장합니다. 저녁 먹고 자기 전에 약을 먹는 겁니다. 보통 저녁 9시에서 10시 사이입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약효가 새벽 시간대에 최고조에 달합니다. 새벽 3시부터 6시 이 위험한 시간대를 커버합니다. 혈압 상승을 막아줍니다. 뇌졸중과 심근경색 위험이 크게 줄어듭니다. 실제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저녁에 약을 먹은 그룹이 아침에 먹은 그룹보다 심혈관 질환이 45% 적었습니다. 이건 엄청난 차이입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저녁 복용이 좋은 건 아닙니다. 개인마다 혈압 패턴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의사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약의 종류에 따른 복용 시간. 혈압약도 종류가 다양합니다. 종류에 따라 먹는 시간이 다릅니다. 칼슘 채널 차단제는 저녁에 먹는 게 좋습니다. 암로디핀, 니페디핀 같은 약들입니다. 새벽 혈압 상승을 막아줍니다. 안지오텐신 전환 요소 억제제는 아침이나 저녁 모두 가능합니다. 라미프릴, 에날라프릴 같은 약들입니다. 의사 처방대로 드시면 됩니다. 베타 차단제는 보통 아침에 먹습니다. 비소프롤롤, 카르베딜롤 같은 약들입니다. 심장 박동을 조절하기 때문입니다. 이뇨제는 아침에 먹어야 합니다. 저녁에 먹으면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갑니다.
수면에 방해가 됩니다. 그래서 아침 식사 후에 먹는 게 좋습니다. 2가지 이상 약을 먹는 경우 많은 분들이 복합제를 드십니다. 2가지, 3가지 약이 한 알에 들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의사 선생님 처방대로 드시면 됩니다. 보통은 아침에 한번 드십니다. 하지만 혈압 조절이 잘 안 되면 시간을 바꿔볼 수 있습니다.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에 바꾸세요. 임의로 바꾸면 안 됩니다. 약을 먹다가 갑자기 시간을 바꾸면 혈압이 요동칠 수 있습니다. 서서히 바꿔야 합니다. 일주일 정도 시간을 두고 바꾸세요. 그리고 혈압을 매일 재면서 확인하세요. 약을 먹을 때 주의사항. 약을 먹을 때 물로 드세요. 주스나 우유로 먹으면 안 됩니다. 특히 자몽 주스는 절대 안 됩니다. 칼슘 채널 차단제와 상호작용이 있습니다. 약효가 지나치게 강해져서 위험합니다. 커피도 피하세요. 카페인이 혈압을 올립니다. 약 먹고 30분 동안은 커피를 마시지 마세요. 술은 당연히 안 됩니다. 술과 혈압약을 함께 먹으면 혈압이 급격히 떨어질 수 있습니다. 어지러움, 실신이 올 수 있습니다. 공복에 먹어야 하는 약도 있습니다. 캡토프릴 같은 약은 식사 1시간 전에 먹어야 합니다. 음식과 함께 먹으면 흡수가 안 됩니다. 약봉지에 적혀 있으니 확인하세요. 약을 깜빡했을 때, 약 먹는 걸 깜빡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생각난 즉시 드세요. 하지만 다음 복용 시간이 4시간 이내라면 건너뛰세요. 한 번에 2번 분량을 먹으면 안 됩니다. 혈압이 급격히 떨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아침 8시에 먹어야 하는데 깜빡했습니다. 낮 12시에 생각났습니다. 이때는 바로 드세요. 하지만 저녁 5시에 생각났다면 건너뛰세요. 다음날 아침에 정상적으로 드세요. 자주 깜빡하신다면 알람을 맞춰 놓으세요. 스마트폰 알람이 좋습니다. 약통에 요일을 적어 놓는 것도 좋습니다.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헷갈리지 않습니다. 중간 요약, 구독, 유도. 자, 여기까지 2번째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혈압약 먹는 시간.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저녁에 먹으면 새벽 혈압 상승을 막을 수 있습니다. 심혈관 질환 위험이 45% 줄어듭니다. 하지만 약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이뇨제는 아침에 먹어야 합니다.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에 시간을 바꾸세요. 물로 드시고 자몽 주스, 커피, 술은 피하세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시다면 구독 버튼도 눌러주세요. 매주 건강 정보를 업데이트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3번째 내용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3번째 핵심 포인트, 혈압을 낮추는 음식과 올리는 음식, 염분이 혈압에 미치는 영향. 3번째, 혈압을 낮추는 음식과 올리는 음식입니다. 고혈압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뭔가요? 짜게 먹지 마라. 맞습니다. 염분을 줄여야 합니다. 하지만 염분만 줄인다고 해서 혈압이 내려가는 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것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염분 이야기부터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하루 평균 12g의 소금을 먹습니다. 권장량은 5g입니다. 2배 이상 먹는 겁니다. 염분을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혈액 속 나트륨 농도가 높아집니다. 몸이 이것을 희석하려고 물을 끌어들입니다. 혈액량이 늘어납니다. 혈관벽의 압력이 커집니다. 이것이 혈압 상승입니다. 그래서 염분을 줄여야 합니다. 하루 5g 이하로 먹으세요. 하지만 어떻게 줄일까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염분 줄이는 실전 방법. 첫째, 국물을 적게 드세요. 한국 음식은 국, 찌개, 국수에 염분이 많습니다. 국물을 다 마시지 마세요. 건더기만 건져 드세요. 국물 한 그릇에 소금이 3g 정도 들어 있습니다. 하루 권장량의 절반 이상입니다. 둘째, 김치를 씻어 드세요. 김치를 물에 헹궈서 드시면 염분이 30% 줄어듭니다. 맛은 좀 싱거워지지만 혈압에는 훨씬 좋습니다. 셋째, 가공식품을 피하세요. 햄, 소시지, 베이컨에는 염분이 아주 많습니다. 라면 한 개에 소금이 5g 들어 있습니다. 하루 권장량을 한 끼에 다 먹는 겁니다. 넷째, 외식을 줄이세요. 식당 음식은 집밥보다 염분이 2배 이상 많습니다. 맛을 내려고 소금을 많이 넣습니다. 가급적 집에서 드세요. 다섯째, 간장, 된장을 적게 쓰세요. 저염 간장, 저염 된장을 사용하세요.
일반 제품보다 염분이 40% 적습니다. 여섯째, 천일염보다 죽염을 쓰세요. 천일염은 나트륨 함량이 높습니다. 죽염이 조금 낮습니다. 하지만 가장 좋은 건 소금 자체를 줄이는 겁니다. 혈압을 낮추는 음식, 염분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적극적으로 혈압을 낮추는 음식도 있습니다. 칼륨이 많은 음식입니다. 칼륨은 나트륨을 배출시킵니다. 혈압을 낮춰줍니다. 어떤 음식에 칼륨이 많을까요? 바나나, 감자, 고구마, 시금치, 토마토입니다. 이런 음식들을 많이 드세요. 하지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신장이 나쁘신 분은 칼륨을 제한해야 합니다. 의사와 상담 후에 드세요. 마그네슘도 좋습니다. 혈관을 이완시켜줍니다. 현미, 귀리, 견과류, 콩에 많습니다. 하루 견과류 한 줌 정도 드세요. 오메가3 지방산도 혈압을 낮춥니다. 등푸른 생선에 많습니다. 고등어, 삼치, 꽁치를 일주일에 두세 번 드세요. 식이섬유도 중요합니다. 채소, 과일, 통곡물을 많이 드세요. 하루 채소 500g 이상 드시면 좋습니다. 마늘도 좋습니다. 혈관을 확장시킵니다. 하루 마늘 두세 쪽 드세요. 생으로 먹는 게 가장 좋지만 익혀 먹어도 효과 있습니다. 혈압을 올리는 음식, 피해야 할 음식도 있습니다. 첫째, 짠 음식은 당연히 피해야 합니다. 둘째, 포화지방이 많은 음식도 피하세요. 삼겹살, 갈비, 버터, 치즈입니다. 혈관을 막고 혈압을 올립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만 드세요. 셋째, 설탕이 많은 음식도 피하세요. 케이크, 빵, 과자, 탄산음료입니다. 설탕도 혈압을 올립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사실입니다. 넷째, 카페인도 조심하세요. 커피를 많이 마시면 혈압이 올라갑니다. 하루 2잔 이하로 드세요. 다섯째, 술은 반드시 줄이세요. 술은 혈압을 올립니다. 적당히 마시면 괜찮다는 건 옛날 이야기입니다. 최근 연구는 술은 조금이라도 해롭다고 합니다. 가급적 안 드시는 게 좋습니다. 어쩔 수 없이 드신다면 남자는 하루 2잔, 여자는 하루 1잔 이하로 하세요. 여기서 한 잔은 소주 1잔, 맥주 200ml, 와인 100ml입니다. 대시 식단이란? 고혈압에 가장 좋은 식단이 있습니다. 대시 식단입니다. DASH 식단이라고 합니다. 다이어테리 어프로처즈 투 스타프 하이퍼텐션의 약자입니다. 고혈압을 막는 식사법이라는 뜻입니다. 어떤 식단일까요? 과일, 채소를 많이 먹습니다. 하루 4-5번 먹습니다. 통곡물을 먹습니다. 현미, 귀리, 통밀을 주식으로 합니다. 저지방 유제품을 먹습니다. 우유, 요거트를 하루 2-3번 먹습니다. 생선, 닭고기를 먹습니다. 붉은 고기는 줄입니다. 견과류를 매일 먹습니다. 하루 한 줌 정도입니다. 염분은 하루 5g 이하로 줄입니다. 이 식단을 따르면 2주 안에 혈압이 내려갑니다.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대시 식단을 한 그룹이 평균 11호 mmHg 혈압이 떨어졌습니다. 이건 약 한 알 효과입니다. 중간 정리. 자, 여기까지 세 번째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혈압을 낮추는 음식과 올리는 음식.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염분은 하루 5g 이하로 줄이세요. 국물, 김치, 가공식품을 조심하세요. 칼륨, 마그네슘, 오메가3이 풍부한 음식을 드세요. 바나나, 감자, 등푸른 생선, 견과류가 좋습니다. 짠 음식, 기름진 음식, 단 음식, 술을 피하세요. 대시 식단을 따르면 2주 만에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럼 네 번째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핵심 포인트, 혈압에 좋은 운동과 나쁜 운동. 운동이 혈압에 미치는 영향. 네 번째, 혈압에 좋은 운동과 나쁜 운동입니다. 운동하면 혈압이 내려갑니다. 이건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어떤 운동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모르십니다. 심지어 잘못된 운동은 혈압을 올립니다.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제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운동이 왜 혈압을 낮추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운동을 하면 혈관이 확장됩니다. 혈액순환이 좋아집니다. 혈관 벽의 저항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혈압이 내려갑니다. 또한 운동을 하면 체중이 줄어듭니다. 체중 1kg이 줄면 혈압이 1 mmHg 내려갑니다. 10kg을 빼면 혈압이 10 mmHg 내려갑니다. 이건 약 한 알 효과입니다. 그래서 운동이 중요합니다.
혈압에 가장 좋은 운동. 고혈압 환자에게 가장 좋은 운동은 유산소 운동입니다. 걷기, 조깅, 자전거, 수영입니다. 이런 운동을 꾸준히 하면 혈압이 5열 mmHg 정도 내려갑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주일에 5일 이상 하세요. 하루 30분 이상 하세요. 중간 강도로 하세요. 중간 강도가 뭐냐고요? 숨이 약간 차지만 대화는 할 수 있는 정도입니다. 헥헥거릴 정도로 심하게 하면 안 됩니다. 가장 좋은 운동은 걷기입니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돈도 안 듭니다. 부상 위험도 적습니다. 하루 30분에서 45분 정도 걸으세요. 보폭을 조금 넓게 하고 팔을 크게 흔들면서 걸으세요. 조깅도 좋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시작하면 안 됩니다. 걷기부터 시작해서 천천히 조깅으로 넘어가세요. 무릎이 안 좋으신 분은 수영이나 자전거가 좋습니다. 관절에 무리가 덜 갑니다. 근력 운동도 필요할까? 근력 운동도 혈압에 좋습니다. 하지만 주의가 필요합니다. 무거운 역기를 드는 건 위험합니다. 순간적으로 혈압이 확 올라갑니다. 뇌출혈, 심근경색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벼운 근력 운동을 하세요. 탄력 밴드를 이용한 운동이 좋습니다. 덤벨도 가벼운 것으로 하세요. 1에서 2kg 정도면 충분합니다. 횟수를 많이 하세요. 15에서 20회씩 3세트 정도 하세요. 절대 숨을 참으면서 힘을 주지 마세요. 이것을 발살바 동작이라고 합니다. 혈압이 급상승합니다. 운동할 때 숨을 편하게 쉬세요. 힘 들어갈 때 내쉬고 힘 뺄 때 들이쉬세요. 일주일에 2, 3일 정도 근력 운동을 하세요. 유산소 운동과 번갈아 하시면 좋습니다. 위험한 운동. 고혈압 환자가 피해야 할 운동이 있습니다. 첫째, 순간적으로 힘을 많이 쓰는 운동입니다. 역도, 팔씨름, 잇몸 일으키기입니다. 혈압이 급상승합니다. 둘째, 경쟁적인 운동도 조심하세요. 축구, 농구, 배드민턴 같은 운동입니다. 승부욕이 생기면 무리하게 됩니다. 심장에 부담이 갑니다. 가볍게 즐기는 정도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심하게 하면 안 됩니다. 셋째, 사우나나 찜질방도 조심하세요. 뜨거운 곳에 오래 있으면 혈관이 확장됩니다. 갑자기 일어서면 혈압이 확 떨어집니다. 어지럽거나 쓰러질 수 있습니다. 5분에서 10분 정도만 계세요. 천천히 일어나세요. 넷째, 찬물 샤워도 위험합니다. 갑자기 찬물을 맞으면 혈관이 수축됩니다. 혈압이 급상승합니다. 미지근한 물로 샤워하세요. 운동할 때 주의사항. 운동할 때 지켜야 할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운동 전에 혈압을 재세요. 혈압이 160, 100 이상이면 운동을 하지 마세요. 휴식을 취하세요. 둘째, 준비 운동을 하세요. 5분 정도 가볍게 몸을 풀어주세요. 갑자기 심하게 운동하면 안 됩니다. 셋째, 정리 운동도 하세요. 운동 끝나고 갑자기 멈추지 마세요. 5분 정도 천천히 걸으면서 정리하세요. 넷째, 물을 충분히 마시세요. 운동하면 땀이 납니다. 탈수되면 혈압이 올라갑니다. 운동 전후로 물을 마시세요. 다섯째, 몸 상태를 체크하세요. 어지럽거나 가슴이 아프면 즉시 중단하세요. 무리하지 마세요. 여섯째, 날씨를 고려하세요. 너무 덥거나 추운 날은 피하세요. 실내에서 운동하세요. 일곱째, 규칙적으로 하세요. 주말에만 몰아서 하면 안 됩니다. 일주일에 고르게 분산해서 하세요. 중간 요약. 자, 여기까지 네 번째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혈압에 좋은 운동과 나쁜 운동.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유산소 운동이 가장 좋습니다. 걷기, 조깅, 자전거, 수영을 하세요. 일주일에 5일 하루 30분 이상 하세요. 중간 강도로 하세요. 근력 운동도 가벼운 것으로 하세요. 무거운 역기, 경쟁적인 운동은 피하세요. 운동 전후로 혈압을 재고 물을 충분히 마시세요. 그럼 마지막 다섯 번째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 핵심 포인트, 혈압약을 줄이는 방법. 약을 줄일 수 있을까? 다섯 번째, 혈압약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십니다. 평생 약을 먹어야 하나요? 약을 줄일 수는 없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능합니다. 생활 습관을 바꾸면 약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심지어 끊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성공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까지 말씀드린 것들을 실천하는 겁니다. 식사 조절, 운동, 체중 감량입니다.
이것들을 꾸준히 하면 혈압이 내려갑니다. 약을 줄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체중 감량의 효과. 첫째, 체중을 줄이세요. 비만은 고혈압의 가장 큰 원인입니다. 체중 1kg당 혈압 1mmHg씩 내려갑니다. 10kg을 빼면 혈압이 10mmHg 내려갑니다. 이건 약 한 알 효과입니다. 어떻게 빼야 할까요? 급하게 빼면 안 됩니다. 한 달에 2kg 정도가 적당합니다. 식사 조절과 운동을 병행하세요. 대시 식단을 따르고 매일 30분 걸으세요. 3개월이면 5kg 뺄 수 있습니다. 혈압이 5mmHg 내려갑니다. 허리 둘레도 중요합니다. 남자는 90cm 이하, 여자는 85cm 이하로 유지하세요. 복부 비만이 혈압을 많이 올립니다. 염분 제한의 효과. 둘째, 염분을 줄이세요. 하루 5g 이하로 드세요. 이것만으로도 혈압이 5에서 6mmHg 내려갑니다. 특히 염분에 민감한 사람은 더 많이 내려갑니다. 본인이 염분에 민감한지 어떻게 알까요? 2주 동안 저염식을 해보세요. 혈압이 5mmHg 이상 내려가면 염분에 민감한 겁니다. 이런 분들은 염분 제한만으로도 큰 효과를 봅니다. 운동의 효과. 셋째, 꾸준히 운동하세요. 일주일에 5일 하루 30분 이상 걷기를 하세요. 3개월 정도 하면 혈압이 5에서 8mmHg 내려갑니다. 운동 효과는 지속적입니다. 계속하면 계속 낮게 유지됩니다. 그만두면 다시 올라갑니다. 그래서 평생 해야 합니다. 하지만 습관이 되면 어렵지 않습니다. 술과 담배를 끊는 효과. 넷째, 술을 줄이거나 끊으세요. 술을 많이 마시면 혈압이 올라갑니다. 하루 2잔 이상 마시는 분이 끊으면 혈압이 4mmHg 내려갑니다. 담배도 끊으세요. 담배는 혈관을 수축시킵니다. 혈압을 올립니다. 금연하면 혈압이 내려갑니다. 심혈관 질환 위험도 크게 줄어듭니다. 스트레스 관리의 효과. 다섯째, 스트레스를 관리하세요. 스트레스는 혈압을 올립니다. 만성 스트레스는 고혈압의 원인입니다. 어떻게 관리할까요? 명상이 좋습니다. 하루 10분씩 조용히 앉아서 호흡에 집중하세요. 혈압이 내려갑니다. 요가도 좋습니다. 몸과 마음을 동시에 이완시킵니다. 취미 생활을 하세요. 좋아하는 것을 하면 스트레스가 풀립니다. 사회 활동을 하세요. 친구들을 만나고 대화하세요. 외로움과 고립은 혈압을 올립니다. 약을 줄이는 순서. 이렇게 생활 습관을 바꾸면 혈압이 내려갑니다. 그럼 약을 어떻게 줄일까요? 절대 임의로 줄이면 안 됩니다.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세요. 보통 이런 순서로 진행됩니다. 첫째, 3개월 정도 생활 습관 개선을 합니다. 체중 감량, 식사 조절, 운동을 꾸준히 합니다. 둘째, 매일 혈압을 재고 기록합니다. 혈압이 120/80 이하로 잘 유지되는지 확인합니다. 셋째, 의사와 상담합니다. 혈압 기록을 보여드립니다. 약을 줄일 수 있는지 상담합니다. 넷째, 의사가 약을 줄여줍니다. 보통 절반으로 줄입니다. 아니면 하루 2번 먹던 걸 1번으로 줄입니다. 다섯째, 한 달 정도 지켜봅니다. 혈압을 매일 재면서 확인합니다. 혈압이 잘 유지되면 계속 줄인 용량으로 먹습니다. 여섯째, 다시 3개월 정도 지나면 또 상담합니다. 혈압이 계속 잘 유지되면 약을 더 줄이거나 끊을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 약을 줄일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첫째, 절대 갑자기 끊지 마세요. 갑자기 끊으면 반동 현상이 일어납니다. 혈압이 오히려 급상승할 수 있습니다. 서서히 줄여야 합니다. 둘째, 혈압을 매일 재세요. 약을 줄이는 동안은 특히 중요합니다. 혈압이 다시 올라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 생활 습관을 계속 유지하세요. 약을 줄였다고 해서 다시 예전처럼 살면 안 됩니다. 식사 조절, 운동을 계속해야 합니다. 넷째, 정기적으로 병원에 가세요. 한 달에 한 번, 적어도 3개월에 한 번은 가세요. 혈압 체크와 상담을 받으세요. 다섯째, 혈압이 다시 올라가면 약을 다시 먹으세요. 실망하지 마세요. 생활 습관을 더 철저히 하면 다시 줄일 수 있습니다. 성공 사례. 실제 성공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70대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10년 넘게 혈압약 3알을 드셨습니다.
혈압이 150, 90 정도였습니다. 병원에서 생활습관 개선을 권유받았습니다. 체중을 10kg 빼고 매일 40분씩 걸었습니다. 염분을 하루 5g 이하로 줄였습니다. 대시 식단을 따랐습니다. 6개월 후 혈압이 120, 80으로 내려갔습니다. 약을 2알로 줄였습니다. 1년 후 혈압이 110, 75로 더 내려갔습니다. 약을 1알로 줄였습니다. 지금은 약 1알만 먹고 혈압이 잘 유지됩니다. 또 다른 사례입니다. 60대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혈압약 2알을 드셨습니다. 혈압이 140, 90 정도였습니다. 체중을 5kg 빼고 요가를 시작했습니다. 김치를 물에 씻어 먹고 국물을 적게 먹었습니다. 1년 후 혈압이 120, 80으로 내려갔습니다. 약을 1알로 줄였습니다. 지금은 약 없이 생활 습관만으로 혈압을 유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성공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총정리. 자, 오늘 말씀드린 5가지 고혈압 관리법을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혈압 제대로 재는 방법. 아침에 일어나서 30분 이내 화장실 다녀온 후 식사 전, 약 먹기 전에 재세요. 5분 안정 후 2번 재서 평균을 내세요. 매일 같은 시간에 재고 기록하세요. 두 번째, 혈압약 먹는 시간. 저녁에 먹으면 새벽 혈압 상승을 막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약 종류에 따라 다르니 의사와 상담하세요. 물로 드시고 자몽 주스, 커피, 술은 피하세요. 세 번째, 혈압을 낮추는 음식과 올리는 음식. 염분은 하루 5g 이하로 줄이세요. 칼륨, 마그네슘, 오메가3이 풍부한 음식을 드세요. 대시 식단을 따르면 2주 만에 효과가 나타납니다. 네 번째, 혈압에 좋은 운동과 나쁜 운동. 걷기, 조깅, 자전거 같은 유산소 운동이 가장 좋습니다. 일주일에 5일 하루 30분 이상 하세요. 무거운 엮기, 경쟁적인 운동은 피하세요. 다섯 번째, 혈압약을 줄이는 방법. 체중 감량, 염분 제한, 운동을 꾸준히 하세요.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하면 약을 줄일 수 있습니다.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에 줄이세요. 이 5가지를 실천하면 고혈압을 잘 관리할 수 있습니다. 약에만 의존하지 마세요. 생활 습관이 더 중요합니다. 오늘부터 바로 시작하세요. 고혈압 관리는 어렵지 않습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오늘부터 국물 덜 마시기. 오늘부터 30분 걷기. 오늘부터 매일 혈압 재기. 이것만 해도 달라집니다. 한 달 후면 혈압이 내려가는 걸 느끼실 겁니다. 3개월 후면 약을 줄일 수 있습니다. 1년 후면 완전히 다른 삶을 사실 겁니다. 고혈압은 관리만 잘하면 무섭지 않습니다. 뇌졸중, 심근경색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노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마무리 CTA.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그렇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 구독도 해주세요. 그리고 주변에 고혈압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꼭 공유해 주세요. 이 영상 하나가 누군가의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댓글로 궁금한 점이나 다루었으면 하는 주제를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다뤄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당뇨 환자를 위한 혈당 관리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